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방송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5분을 막 지났는데요. 지금 생방송 시작과 동시에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노란 톡방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 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1부 2가지 종목과 2부 2가지 종목 모두 노란 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을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2가지 방송 마치자마자 정확하게 종목명 오픈해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공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빠르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현재는 양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급 주체별로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2가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공략 도와드리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먼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렇게 수익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2월 7일 방송 공략주였던 애플페이 관련주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 한 주 만에 28%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로바로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받아보시는 방법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통해서 바로 저희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 보시면 방송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총 28%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점 보여드리고 있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없는 날에도 더 많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핫한 AI 관련주들 이렇게 업체별로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구글 AI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주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련주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교육해드린 직후에 이 종목들 모두 급등이 나와주면서 대표적으로 구글 AI 관련주였던 유엔젤과 MDS테크는 각각 27%가량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주는 공략 이후에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테마주들 리스트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로 제공해드리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교육 자료도 많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한 2가지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AI 원격 의료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AI는 AI인데 원격 의료와 관련된 AI 관련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원격 의료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AI 기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삼성은 로봇 등을 활용해서 재활이라든지 혹은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AI 관련해서도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오늘 공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종목 역시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공략을 안내해드릴 텐데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만 안내해드린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종목명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부 두 번째 종목은 곡물 관련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느덧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을 전후해서 또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창 전쟁이 계속되면서 곡물 관련주들 상승이 나와줬었죠. 특히나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곡물 수출 수입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관련주들 주가에도 영향을 줬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요소들로 인해서 곡물 관련주들을 지금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이 두 번째 종목 곡물 관련주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오늘 두 가지 종목 AI 원격 의료 관련주와 곡물 관련주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과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부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고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참, 또 한 주 오랜만에 방송 또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2시간 연속 수익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장이 맨날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시장이 맨날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 우려감, 그 부분은 똑같은 레파토리로 자꾸 이 박스권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요즘 시장이 베이비 스텝이하고 0.5% 그 정도가 또 3월달에 상승할 수가 있다. 네. 그 우려감이 계속 우러나고 있는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도 네.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자재가 또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원자재요? 유가는 또 산업적인 전반적으로 유가가 또 상승 중이고 중국 네. 리오프닝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렇지. 그런 거겠죠? 수요가 중국에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억 10억 이상인데 그쵸. 10억 이상인데 14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네. 아유 10억이든 13억이든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 기름을 쓰는 인구수가 또 증가가 되는데 네. 증가가 되면 될수록 수요가 많아지잖아. 우리 아나운서님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은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유가가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그럼 그렇죠. 계속해서 물가는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지금 연준 입장에서 네. 이 전 세계에서 연준한테 아이 고금리 그만 올리세요. 고금리 때문에 집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집을 사는 사람도 없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시장이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연준한테 바라는 거는 금리 인하 아니면 금리 중단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두 가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칼같이 자처럼 제가 하나하나 싹 도 잘라드리려고 제가 잘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차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십니까?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어떻게 그렇죠. 하셨죠? 화장을 지우는 게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는 거죠. 화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긴축 의지는 하고 있는데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물가가 둔화가 떨어진다 이 초점에 맞춘 게 아니고 추후에 물가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긴축 의지는 계속 시작돼야 한다. 네. 이 얘기가 지금 연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은 이걸 받침을 안 해줬어요. 받침을 안 해줬기 때문에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시장 지수가 연준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연준의 영향력이 크죠. 이 시장에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긴축 의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2% 이상이 될 때까지는 가치성 투자를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율이 오늘 떨어졌다고 어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계속 긴장을 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맨날 하시는 분들이죠.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투심으로 이용해서 견인을 하고 있고 우리는 시장의 환율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행 갈 때 환율 체크하지 말고 주식하시면 환율을 계속 체크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은 지금 현재 베이비 스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회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빅스텝으로 될 가능성도 무조건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잠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오전장이 열린 지 1시간 15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 방송이 생방송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생방송 도중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저 정도 순매수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외국인들 들어왔다 하고 투자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시장에서 아니하다는 거죠. 저럴 때는 오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저렇게 소폭으로 매수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오후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후까지 지켜보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대응이 안 되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긴축 의제, 금리에 대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연준보다도 더욱더 빨리 앞서가지고 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를 잘 갖춰야 하나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거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아직은 가치성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항상 테마주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사실은 빠르게 순환매가 될 수 있는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가격까지 잡아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이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테마주를 좀 공략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뭐 최근에 실적 시즌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시장은 테마주 위주로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은 이렇게 테마성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실적 보고 제대로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신 분들만 수익이 나셨지 대부분 실적 보고 들어가신 분들 95% 이상이 거의 주식에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만 가치선 투자하고 그냥 네.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현재 사이클이 중요하고 현금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원래 버핏처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벌고 생활에 안전되게 좀 쓰려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 따라서 테마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보통 대부분 종목을 못 내는 사람들이 테마주는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위험한 게 사실이긴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심으로 올라가고 또 투심으로 또 빠지고 하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8,000개 이상 종목이 있지가 않아요. 국내 증시는 2,000개가 있고요. 네. 일단 국내 증시의 현시화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국내 증시의 현실. 그 국내 시장도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뉴스 나왔던 쌍방울 사태라든지 네. 이런 기관이라든지 사실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자천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밑장에서 뺀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많고 2,0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40%에서 50%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이고 장 끝나면 공시를 올리잖아요. 중간에 공시 올리지 네.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 시장의 유럽 증시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주식 투자가 아닌 국내 증시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죠. 왜냐면 테마는 계속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네. 테마는 이슈가 되는 거고 하루하루 맨날 또 바뀝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에다가 두 번째는 실적이 괜찮고 안전한 종목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테마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로 가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가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노안톡방에서 제가 대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네네. 어떻게 수익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이 부분은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노안톡방에서 일요일에도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이 평일 때도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요일에 실컷 낮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전문가님이 열심히 교육 자료를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거의 일요일 날 제가 어디 가지 않는 이상은 네. 교육 자료를 다 올려드려요. 네, 정말 주말까지 교육 자료 아유 올려주시니까. 죽겠습니다 아주. 그 주말까지 주말엔 이렇게 좀 올리고. 쉬세요, 전문가님. 하지만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면은 제가 올려드려야죠. 어우. 근데 사실 이거는 네네. 어디 가도 돈을 못 버는 돈 주고도 못 볼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또 일요일에 올려주셨던 종목들이 또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요일날 올린 종목도 일요일날 올렸던 종목도 철강. 네, 그다음에 철강 일요일날 관련주들. 올려뒀던 HAB 그룹. 오. 다 미리 알려줬죠. 저는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항상 저는 종목이 터지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목이 터지기 전에 미리 교육 섹터를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테마의 대장주를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됐던 거 위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저는 TUK의 지진 여파로 철강 관련주 일요일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 교육은 이거 사가지고 수익 보세요 보다는 본인이 개별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 정보를 인지를 하고 상승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들이 어제 시간에 상승이 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한제강부터 계속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테마도 복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TUK의 지진 여파 그 재건 관련주도 이게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철강주가 올라간 이유는 터키의 TUK 지진은 TUK 쪽은 철강 쪽은 전 세계 쪽으로 수요가 30% 정도가 됩니다. 30%가 돼요. 네네네. 근데 TUK가 지진이 여파가 되면은 그 30% 어디가 갖고 가겠습니까? 세계 2위인 한국이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반사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올라가는 거지. 뭐 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철강이 또 올라가는 거네. TUK 지진이 또 올라가가지고 그 재건 관련주하고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왜 항상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한국이 TUK가 지진이 났으니까 철강의 반사 이익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수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떻고, 뭐 건설기계가 어떻고, 또 차트가 어떻고,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 되게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차 들고 하시니까 너무 위협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협되지 않죠? 그 위협적으로 하려고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협박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노안톡방에 이 방송 보신 분들 저한테 그러겠죠. 야 빨간 옷, 넌 너나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그냥 노안톡방에 오셔서 본인들이 확인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딱 판단하는 게 너무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이 하는 게 하루만 보고. 이틀만 보고 뭐 단타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온다. 난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은 좀 가더라도 지속된 테마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제 잠시 후 저하고 돈이 되는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가 언제죠, 전문가님? 돈이 되는 종목 저는 자, 빨리 알고 싶은데요. 빨리 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들
관심 종목이고 돈이 나오는 구멍 첫 번째 종목입니다. 뿅. 자, 요즘 AI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어제 아나운서님, 네. 어제 카카오 AI가 네. 의료기기에 투자한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정말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확대가 되죠. 네. 확대가 되고 끝까지 오리발처럼 그 문어 10개다리, 문어발, 네. 문어 10개다리처럼 여덟 계속 개. 네. 8개입니까 문어가? 네. 난 10개인 줄 알았어요. 네. 8개 이상으로 계속 테마가 번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테마가 번지고 있는데 이제는 AI 보안주도 상승이 나오는 거고 보안 관련주. 네, 그리고 AI 쪽으로 원격 의료도 상승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네이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네이버지. 네, 그리고 또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네. 위탁을 하지도 않고 네. 직접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내가 편하다. 어, 그런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정관님. 우리 아나운서 때문에 제명에 못 삽니다. 그 삼성전자잖아요. 아,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는 오. 직접 자기네들이 할 줄 알아야 아. 돼요. 위탁을 생산을 하는 거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하면서 본인들이 삼성전자는 직접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최근에 AI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알리바바, 뭐 바이두, 뭐 여러 가지 구글, 뭐 얘는 이 업체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테마 쪽으로 투자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 AI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AI 관련주가 상승하면 네. 빅테크 IT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AI가 있고 또 카카오 AI가 있어요. 네. 이와 연관된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다가 네. 여기서 또 이 용량이 커지는 거야. 기업들이 다 AI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 챗 GPT 하는 게 용량이 커지면은 또 그 아. 용량을 또 반도체? 지체해줘야 하는 네.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GPU를 만들어주는 엔비디아가 또 관련주들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MDS 테크가 우리가 2주 전에 갖고 온 종목이 맞아요, 계속 그렇게 맞아요. 상승이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후발 테마까지 갔는데 이제 끝까지 간다 이거야. 오, AI 어디까지 테마가 가나요? 이제 끝까지 간다는 거야. 어디까지 그러면은 가나요? 의료기기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기기. 네. 그리고 제가 2부 방송에서 보안주 갖고 왔거든요. 그 네. 2부 방송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료기기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 원격. 아. 자, 이렇게 원격 의료가 하면은 원격 관련주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좀 김치국을 마시면 안 되고요. 네. 김치국 마시면 안 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삼성 AI에 연관되어 있는 원격 의료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오. 지금부터 체크해 볼 것이고 이 관련주가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공부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최근 카카오 AI 원격 의료 테마가 상승이 되었어요. 자, 이지케어텍하고 그다음에 케어랩스하고 동구바이오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카카오 AI 원격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카카오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그 장로 안에 있는 눈뜬 잡님 있잖아요. 이 눈뜬 잡님 현식으로 테마성을 넓게 못 본다는 겁니다. 자, 카카오가 AI 원격 의료하고 연관이 돼서 상승된다고 하면 카카오가 당연히 투자한 회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투자한 회사라든지 카카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원격 의료 관련주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격 의료 뭐 인성정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카오가 투자한 AI 원격 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헬스케어의 2대 주주인 이지케어텍이 어제 상승해 주었고요.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카카오에서 만든 휴먼스케이프 경영권을 인수 추진했던 이 케어랩스도 어제 이 연관돼서 상승되었어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만든 카카오브레인 자회사에 있는 갤럭스의 이 동구바이오제약이 40억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된 관련주들이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카카오 AI도 떴고 네이버 AI 원격 의료 이거는 내 단톡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 자, 방송에서 안 알려주시나요? 여기서 다 오픈해드리면 방송 나오는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이버도 나왔고 카카오 AI도 나오는데 다음으로 나올 AI 의료기기 테마주는 어떤 것일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는 집에 가전은 LG 제품을 씁니다.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를 쓰고 로봇 청소기도 삼성 거였어요.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AI가 발전이 되고 향후 몇 년 동안 산업은 계속 바뀝니다. 산업은 계속 바뀌고 이 산업이 맨날 마이크로소프트만 계속 소프트웨어 최강자라고 할 수도 없고 구글 AI도 매번 최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시대는 맨날 바뀌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시대에 바뀌는 거에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리고 그 준비한 AI 여러 가지 목록들이 삼성 제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만듭니까? 안 만들잖아요.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점유율 시장 80% 정도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챗 GPT로서는 제일 기능이 좋은 걸로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늘 집에만 이 컴퓨터 대놓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챗 GPT하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밖에서도 일상생활에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죠. 그렇죠?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스마트폰하고 우리는 항상 한 몸입니다. 그렇죠? 한 몸인데 이 한 몸을 통해서 이제 워드도 작성을 해야 하고 문서도 작성을 해야 하고 이제 요즘 이제 애들도 학교를 가잖아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학교 가면 코딩도 이걸 통해서 봐야 하고 이거를 원격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챗 GPT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계에서 아이폰 다음으로 스마트폰 점유율 시장이 높은 데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AI 기기 원격 의료 삼성전자에서 곧 출시한 원격 의료에 따라 가지고 이 자사 스마트폰 제품을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 및 데이터를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격 의료로 뭐 해서 상승된다. 이것보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고 삼성전자에서 자사 제품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출시를 한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테마는 삼성 AI 원격 의료 테마가 순환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 선생님. 네. 그렇다면 삼성 AI 원격 의료 시장이 네. 이제 조금씩 광범위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광범위하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요즘 AI 테마가 네. 이렇게 계속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AI 테마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합 테마가 또 필요하지. 이 시장은 맨날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떨어질 그쵸? 것도 대비를 떨어질 해야죠. 것도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네. 내가 단순히 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반문수처럼 그 봉이 김선달처럼 그 확 당기는 그런 테마만 갖고 와서는 안 된다. 네.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다 똑같은 방송 제목만 얘기하는데 이 애드 테마는 좀 다르게 갖고 와야 한다. 복합 테마일까요? 그렇지. 그래서 복합 테마는 제가 더욱더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그쵸?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그 종목은? 복합 테마가 방금 화면에서 뜬 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힌트? 자, 잘 못 그거는 봤어요. 네.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공공의료기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병원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하지만은 이 직장일, 그다음에 출장, 이런 여러 가지 경우로 이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밖에 나가시기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원격으로 헬스케어로 이제 건강 관리를 받는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거죠. 그분들이 병원을 못 가면은 이런 원격 의료 통해 가지고 건강 검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은 삼성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삼성은 스마트폰에다가 디지털 원격 의료 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필요하다? AI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의사 닥터 앤서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우와. 닥터 앤서. 이 닥터 앤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AI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의사님이에요. 의사님. 이 닥터 앤서님은 의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기술 도입에 나서면서 이 부분이 삼성 스마트폰에 내장이 되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나오면서 제어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테마 보시면 되고 AI 테마가 계속 순환이 되죠. 네이버 AI 테마가 어제도 상승되었지만은 오늘 원격 의료로 카카오가 어제도 상승 나오다가 오늘도 삼성 AI 원격 의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AI에 도입을 시키는데 삼성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삼성은 홍보 제품도 할 겸 디지털 원격 의료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AI 테마가 쉽지 않을 때 계속 홍보를 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주가는 기대감이 상승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 기술 만든 AI 의사, 정부에서 다타 엔서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서도 AI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자신 제품에 디지털 원격 의료를 도입을 한다 하면서 삼성 AI 원격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원격의료 AI 관련주에 대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의 원격의료 AI 관련주인 이지케어텍과 케어랩스, 동구바이오 제약 등이 상승이 나와줬고 네이버 원격의료 AI 관련주들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음 주인공은 바로 삼성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AI 의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다 하면 앞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서비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AI 원격의료 관련주를 준비해봤고요. 오늘 해당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이 아닌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보가 나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곳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거의 700분 가까이 노란톡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기회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원격 진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데요. 삼성전자의 기기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대표적인 헬스케어 어플로는 삼성 헬스 모니터라는 어플이 있는데 저도 이 어플을 저 폰에 지금 설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특히나 워치,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면서 운동 효과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원격 의료까지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원격의료 AI 관련주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미리미리 선취하실 수 있게 종목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약 12분 후에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 두 번째 종목도 빨리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전문가님께 빨리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돈이 되는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있죠.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여러분들, 제가 테마주 하면은 저 레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종목이 상승되기 전에는 종목을 먼저 진입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상승이 나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노란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월 20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주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공세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러시아가 대공세를 못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왜 러시아 대공세에 맞춰가지고 어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제가 갖고 온 종목이 그 안에서 베스트로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이 되었고 러시아가 올 봄 대공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1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허비 이제 국가적으로 재정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병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네. 이제 남자가 없대요. 남자가 없을 정도로 많이 전투에 나갔다는 거죠. 네. 많이 전투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러시아가 대공세를 또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주가는 미리 기대감이 상승한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러시아가 대공세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대공세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갔나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질레스키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군사적 지원이 아닌 무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는 전쟁은 장기화가 되겠지만은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또 중단을 일으킬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변력을 더 일으켜가지고 협상 카드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협상 카드를 꺼내면은 전쟁은 장기화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원자재 테마가 상승한다는 아, 거죠. 원자재요? 네. 오늘 그럼 원자재 관련주 공략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중에서도 네. 한 개, 어떤 목록 한 개. 어떤 섹터일까요? 그 세트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밥이요? 네, 그 밥 잘 드고 계세요? 네.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들 설탕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전문가님? 일단 들어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쌀 많으세요? 쌀 많죠? 우리 아는 선생님 쌀 많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왜 힌트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힌트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네. 전쟁이 나기 전에 음. 곡물에 대해서 전 세계 비축량이 20%였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수출이 밀가루, 빵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네. 이 부분들이 다 감소가 되고 있어요. 수출이 어려워졌었죠. 그렇죠. 네.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출을 못하니까 당연히 수출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에만 이렇게 수출을 한 게 아니고 이 동남아 쪽에 네. 아프리카, 동남아 쪽하고 아프리카 좀 살기 어려운 나라들한테도 수출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이 쌀이라든지 이 곡물이라든지 전 세계에 다 똑같은 가격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가격을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나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빈곤 국가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에 쌀 100원에 준다고 하면은 그쪽 나라한테는 30원에 줍니다. 근데 그 30원에도 주던 쌀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공을 못하면은 이제 식량난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이 전 세계에 식량은 수출할 수 있겠지만은 아프리카나 그런 좀 빈곤한 나라들한테는 수출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식량값이 또 올라가고 식량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갖고 온 주는 곡물 관련주 갖고 왔고요. 원자재가 계속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가도 올라가고 가스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도 올라가겠죠. 사실 요즘 가스 같은 경우는 비축량이 많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은 유가나 이 곡물 쪽은 계속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스, 식량을 갖고 왔는데 저는 오늘 관심 종목은 식량을 갖고 왔고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 계신 분들 지금 유가 관련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이기는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장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네.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곡물이 식량난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곡물 식량난은 리스크가 계속 번질 수밖에 없고 이 소문도 안 좋은 소문이 계속 쌓이면은 전 투자자들이 또 다시 관심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이쪽으로 쏠리면서 또 유가가 상승이 되고 곡물 가격이 또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밀가루 관련주는 대한제당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는 미래생명자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그냥 상승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갭 상승하기 전에 조금씩 상승한 거죠. 그리고 옆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가 계속 진행 시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기존에 수출하던 수입이 중지가 될 수가 있고 식량난이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곡물주를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이렇게 되면은 24일날 이제 우크라이나가 침공 1주년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침공 1주년이고 여기에 네. 따라서 대공세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유가하고 가스보다는 식량 쪽으로 좀 갭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가 또 자리가 괜찮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차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최근에 갭상승이 나오시면 아 저거 한 차익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재료가 조금씩 쌓이면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계단 형식에 올라가서 우리가 타는 것보다는 계단 형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진입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3층에서 여러분들이 10층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1층에서 걸어가면서 2층, 3층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우상향 형식으로 제어하고 기대감이 쌓이면서 이 공목 관련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단뱀처럼 보이시죠? 엄청나게 횡보가 많았어요. 네. 횡보가 저 정도로 많았다고 하면은 와. 이제는 제어가 쌓인다고 하면은 저 가운데 보면 그 계속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네. 그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처럼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나중에 나오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시 한번 원자재 테마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관련주가 부각이 되었다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전쟁 장기화가 이제 시작이 24일 날이 1주년입니다. 그리고 침공 1주년에 따라서 대공세가 예고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온 종목은 곡물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안 그래도 곡물로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공세에 따라 가지고 수출이 더 감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 관련주, 사료나 곡물 관련주나 농기계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사료 관련주로 갖고 왔고요. 그리고 흑해 지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구본을 보시면 흑해 지역이 있어요. 흑해 지역에 전염하게 식량 공급을 해주던 그리고 그 식량 공급에 의존하는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쪽의 식량난 우려감에 이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곡물 트레이딩하고 농수산물 쪽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종목으로서 항상 이 식량 부분에 따라서 미리 갭상승이 나왔던 게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방금 보여주신 차트를 보니까 급등 후에 다시 급락하고 꽤나 긴 횡보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은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좋지만 보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꿋꿋하게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매수를 해보면은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종목 굉장히 탐나네요. 제가 만약에 네. 이 급작스럽게 빨리 바뀌고 빠지고 빨리 바뀌고 빠지고 그런 거 갖고 왔으면 그냥 AI 템만 갖고 왔지. 내가 모터를 힘들게 이런 종목 갖고 옵니까? 그쵸? 네, 이 종목은 굉장히 탐이 납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 관련주, 곡물 관련주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곡물 관련주 종목명 그리고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 뒤에 정확하게 종목명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빠르게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덧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4일인데 뭐 휴전이나 종전 이런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면 참 좋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식량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곡물 관련주로 한번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보셨듯이 차트상으로도 안정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희가 물론 가격 전략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 노란톡박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린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 곡물 관련주뿐만 아니라 삼성 AI 관련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 이제는 원격 의료에도 진출한다. 그 관련주 오늘 공략 도와드릴 거니까요. 두 가지 종목 모두 받아가실 분들 마지막 1분 동안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정보들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고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